솔직히 골든걸 봐주자. 얘들아, 얘들아. 아니, 골든걸 어쩔 수 없잖아. 아니, 골든걸 봐줘야지. 여기에서 배경음악을 없애보겠습니다. 솔직히 골든걸 봐주자. 지금 들리시네? 그 뭐야, 아이 아저씨 골든 거는 봐주자 한 다음에 중간에 그 작은 소리도 분명히 들리거든요. 찍었어? 찍었어. 한번 들어보세요. 솔직히 골든걸 봐주자. 찍었어? 들리시죠? 이거는 촬영하는 사람이 골든거는 봐주 이런 얘기를 하고, 아 골든거 봐줘야지 하는데 그 찍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최소 한 명이 더 있고요. 있다는 거죠. 얘들아, 얘들아. 일어나 좀 아니, 친해지고. 골든걸 어쩔 수 없어. 아니, 골든걸 봐줘야지. 다음은 여기서 들어보면은 골든거 봐줘야지 하면서 이런 얘기하면서 작은 소리로 숨소리 들리거든요. 이런 소리. 이거는 아파가지고 숨 몰아쉬는 소리예요. 거의 그런 소리도 들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촬영한 게 정리가 아니고 아저씨라고 하는 거 보면은 아저씨라고 그러잖아요. 아이 아저씨 골든거는 봐줘야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저씨라고 그러는 거는 친구한테 이름, 그러니까 정미 친구 A씨 이름을 부르면서 그랬겠죠. A씨한테, A군한테 누구누구야, 그거는 봐줘야지. 골든거 누구누구야, 골든거는 봐줘야지. 친구한테 이름 부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아이 아저씨 이러진 않잖아요. 그 분명히 이거는 정민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촬영한 것 같거든요. 남자 목소리라 이게 누구 목소리인지 그냥 얼핏 그 술 취한 목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만 가지고 이게 정민이가 아니다 판단하기 어려운데, 분명히 이거는 아이 아저씨라고 하는 거 호칭은 친구한테 아저씨라고는 안 하거든요. 어린 학생이, 어린 애, 중학생 정도? 그런 애가 촬영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거든요. 들어볼게요. 솔직히 골든거는 봐주자. 찍었어? 여기서 들렸어. 그냥? 아이 아저씨라고 하는 거 확실하게 들리고. 그리고 일어나 할 때 소리 들어보세요. 여기서 숨 쉬는 소리 들리고요. 헉헉거리네. 야, 아우, 들리시죠? 이거 보세요. 아우,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소리 내는 게 있어요. 아니, 골든거 봐줘야지. 이상 아우, 골든건 봐줘야지. 이거 말 안 해도 다른 사람 같아요. 예? 한 명이 더 있어요. 아유, 골든건 봐줘야지. 이것도 촬영한 애가 아니라 다른 사람 목소리예요. 한 명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 지금 그 숨 몰아쉬는 애, 쓰러져 있는 애 같은, 제 추측으로는 그게 손정민일 것 같거든요. 제일 그 사진에서 누워있던 거 있잖아요. 기척도 없이 2시 18분경에 찍힌 사진을 보면 가장 이렇게 쓰러져 있을 확률이 높은 게 손정민이에요. 그 숨소리 내는 게 손정민 소리 같고, 아이, 봐줘야지 하는 애는
또 다른 한 명이 또 있는 거예요. 또 최소 지금 친구 A군하고 찍었어? 하는 애 하고 아야 골든거는 봐줘야지 이렇게 하는 애는 조금 말투도 그렇고 좀 다르거든요. 그럼 친구 A 찍었어 하는 애 아야 골든거는 봐줘야지 해서 3명이 있는 거예요. 3명. 그리고 정민이 엎어져 있고 그 다음 촬영자 찍었어 친구 A 그 다음에 아유 골드건 봐줘야지 이런 애 한 명 더. 그러니까 4명이 있죠. 그 정민군까지 해서 5명이 있는 거예요. 아 맞나? 잠깐만 촬영하는 애 중학생 정도 되는 애 그 다음에 친구 A 찍었어 이렇게 말하는 애 한 명 그 다음에 숨소리 헉헉거리는 애 팀장님 같고요. 그 다음에 아유 골든카운 봐줘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애 해서 5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 생각엔 아이고 봐줘야지 이게 아니면 이게 뭐 그 찍었어 했던 애면은 4명이 되는 거고요. 아이고 봐줘야지 이렇게 말하는 애까지 한 명이 더 있는 거면 5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 5명이 있을 확률이 제 생각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이게 골든건이라고 하고 얘기하는 거는 정민이가 그 아버님이 얘기했듯이 롤을 좋아했다고 그러잖아요. 정렐리아 뭐 그렇게 손정민하고 정렐리아에서 이렐리아 캐릭을 좋아했던 것 같거든요. 골든건이라고 하면은 골드 랭킹전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랭킹전 했는데 하다가 뭐 실패해가지고 이렇게 롤 멤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한 것 같거든요. 가장 유력하게 용성은 이거는 정밀 분석을 맡겨보시면은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누가 들어도 지금 제가 일반인인데 찍었어? 이런 거 하는 거 중간중간 이 대화 중에 오고 가는 소리 중에 찍었어? 이렇게 말 들리는 거는 확실하게 또 다른 누군가 또 있는 건 100% 확실하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숨소리 헉헉거리는 이 사람이 있고 헉헉거리는 손정민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촬영하는 아저씨라고 하는 애는 중학생 정도 되는 애 같아요. 그러니까 목소리는 요즘에 중고등학생 애들 목소리 변주가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뭐 구분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거 전문가분들한테 음성 그 측정하면은 나올 것 같거든요. 이거는 정밀 분석해보고 하면은 나올 것 같아요. 이거 확인을 꼭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장 실종 대학생으로 알려진 순정님과 관련된 소식은 날마다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며 서서히 그 실마리가 풀리고 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경찰은 현재 7명을 불러다 조사를 끝내 쳤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리고 심지어 사라진 신발에 대한 행방에 대해서도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요. 애시당초 처음에는 친구 A가 그날 더러워져서 버렸다고 주장하던 그 신발은 친구 A의 어머니가 버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경찰이 확보한 영상에 따르면 어머니가 아닌 다른 가족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신발을 넣어서 버린 것으로 드러냈는데요. 그리고 친구 A가 가지고 있었다는 손정민 소유의 휴대전화 또한 포렌식 작업이 끝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간의 집중은 싸늘하게 발견된 손정민의 부모를 향해서도 집중되었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가 어떻게 저렇게 침착하고 차분한 알 수 있냐. 대단한 자기 절제 능력이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언론 인터뷰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치고는 너무나 성적이 어떤 손정민의 부친 소녀지였습니다. 일반적인 인터뷰 모습에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감정을 표출하다 못해 쓰러지거나 격분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소년 씨는 최대한 감정을 자제하고 이성과 냉정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보여왔었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때 네티즌들은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며 손정민 부친에 관한 스펙이 인터넷에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손정민의 아버지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삼성물산에 입사 후 지금 현재 직급은 매니저로 손수석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전해줍니다. 삼성물산에서 수석이라고 하면 부장부터 상무까지 포함되는 직책인데요.
삼성그룹 내부에서 그룹장에 해당되는 위치이기에 상당한 출세를 한 케이스라고 전해줍니다. 그런데 단순히 스펙이 좋은 아버지여서 이렇게 냉정하게 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만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년씨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 새로운 폭로와 작정이 포함된 2차와 3차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려왔습니다. 화면이 해당 블로그 게시글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1차전을 마감합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1차전이라고 말하면 2차와 3차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과거 인터뷰에서 자식 잃은 부모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으므로 지키려 하는 사랑과는 임하는 자세부터 다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소년지는 모든 것을 예상했던 것인지 강력한 증거를 이미 수집하고 확보했다고 말했었는데요. 지금 소년씨가 주장하는 2차전과 3차전을 조심스럽게 예상해본다면 이란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년씨는 아들의 친구의 얼굴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소년씨가 아들을 찾기 위해 한강변으로 향하던 중에 친구의 일 발견했는데 이때 아들이 집으로 술에 취해 돌아오는지 알았는데 자세히 본이 아니었었다고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저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넘겼던 부분인데 실상이 조금 후에 드러나죠. 사실 소년씨는 아이 쉐어링 기능이라 보이는 핸드폰 위치 추적 시스템으로 아들이 있는 곳을 향해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아들의 핸드폰이 점점 자신의 쪽으로 향했고 그 결과 처음에는 친구의 일을 아들로 알았던 것이죠. 친구에게 네가 정민이 친구니? 라고 물었고 맞다고 대답하는 걸 듣고 친구 A와 소년씨는 각자의 길로 갈라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아들의 핸드폰을 아들 친구 A가 들고 있다는 걸 소년씨는 이때 알아차리게 되는데, 그것은 그날 아들 친구 A씨의 행적을 소년씨가 지켜보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립의 친구의 이동 동선과 인적이 수상하다면 소년씨가 증거를 확보해 놓고 있다는 것이 이날 친구의 이동 동선과 행적들이 아닐까 하고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처음에는 아들의 핸드폰을 아들 친구가 들고 있는 것에 단순한 의심 정도를 했거나 경황이 없어서 잊고 있었다면 싸늘해진 아들을 바라보며 이성적 판단을 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고, 그 결과 지난 일을 분명 곱씹어봤을 것입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증거를 모으고 확보하고 있는 소년씨의 가능성이 큰 부분이죠. 지금 친구 A와 부모가 변호사를 일찍이 선임한 것이 오히려 큰 좌충수가 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친구 A와 부모가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이니 국민 층원 30만 돌파를 포함해서 언론과 국민적 여론 심지어 정치권에서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건으로 일일파만타 커졌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을 준비 중에 있으며 범죄심리 분석 학과부터 각종 시민단체들까지 해당 사건을 두고 유적인 소년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각자의 영역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중인데요. 유명한 범죄심리 분석가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번 사건을 빗대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범인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있었던 사실과 어떤 일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머리를 쓰면 머리를 쓰는 저 반드시 낫는다.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거짓말 하냥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것도 맥락이라는 것이 있다. 안 돌아가는 머리 쓰지 마라. 지금은 어영부영 넘어가고 주변 몇몇 사람들이 주력으로 흐름을 탄 것 같지만 한순간에 판이 뒤집어지면 조력자들이 뒤에 설을 치르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종합하자면 친구 A가 머리를 쓴다고 썼지만 상식에 맞지 않는 준술로 인하여 오히려 역풍이 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친구 A가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이 여러 군데에서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 몇 가지를 추려보자면 이렇습니다. 새벽 3시 30분에 친구에 있는 자신의 부모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정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 뜻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술에 취해서 잠들어 깨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또 다른 하나는 인일산해증 상태라고 해석이 가능하죠. 두 번째 경우로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가정이 가능합니다. 손정민 2인이 샤넬에 증상되었고 친구 A는 싸늘해진 손정민을 보고
당 안아야 합니다. 당황한 나머지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고 부모들은 일단 모든 증거를 없애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주죠. 이런 가정이 가능한 이유가 지금까지 친구 A와 그 부모들은 경찰 수사에 필요한 아파트 동선과 CCTV 그리고 차량 블랙박스 모두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해당 사건이 있는 곳에서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복귀했다고 진술했는데 여러분들이 한강 투기 굴 구조를 아신다면 모두 공감할 부분입니다. 보통 한강 토끼굴 앞에는 택시를 잡을 수가 없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택시도 그 앞에서 손님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택시를 바로잡아 타기 어려운 장소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는 것은 하나는 택시가 잘 다니는 큰 도로까지 이동한 뒤 택시를 잡아댔다는 말이 되는데요. 그랬다면 큰 도로가 CCTV에 친구 A의 모습이 없을 리가 만무하지. 두 번째는 토끼굴 앞에까지 택시를 불러들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당연히 친구 A가 주장하는 술에 취해서 서로의 핸드폰이 바뀐지 몰랐다는 주장이 성립이 안 됩니다. 카카오 택시도 부르지 못하거니와 콜 택시 또한 부르려면 핸드폰을 이용해야 되니까 말이죠. 이런 모든 상황을 가정해보더라도 정화는 친구 A를 향하고 있습니다. 과연 증실은 무엇일까요? 이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끝나게 될까요? 더 이상의 큰 반전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정민 씨가 실종 상태였을 당시 A씨 사천왕에 올린 글이 제 주목을 받았는데요. A의 사천형이라 주장하는 이가 SNS에 쓴 글은 아직 손정민 씨가 발견되기 이전에 시점인 실종 상태였을 때에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해당 글의 초반 손정민 군을 사라진 실종자분이라고 표현한 것에도 드러나는데요. 그러나 글의 하단에 살펴보면 현재 친구를 잃고 심적으로 가장 힘들제 동생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적혀 있습니다. 가장 주목한 부분은 네 친구를 잃고라는 표현입니다. 당시 손정민 군은 아직 실종 상태인데 해당 글에서 사천형은 벌써 이러다라고 표현하고 있었는데요. 이때까지는 실종이 왔을 뿐이니 손정민 군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던 때인데 생사가 확인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렇다라는 표현을 쓴 것에 의문이 더하는 상황입니다. 이어 사촌형은 회장 그래서 제 동생은 새벽 4시 반 눈밖에 워서 일어난 겁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A씨는 누군가 자신을 깨운 상황 자체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언급했는데요. A씨가 많이 취한 상태라 자신을 깬 언니를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경찰에서 진술한 적도 없는 내용을 어떻게 사촌형 이미 알고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건 조사 제일 마지막에 나타난 4시 30분 목격자 해당 목격자에 대해서도 의심 정황에 나타난 상황인데요. 목격자 A씨의 주장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목격자는 4시 28분경 친구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CCTV에는 4시 30분경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CCTV 공개고 목격자는 28분이 아닌 20분에 A씨를 깨웠다고 말을 받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당시 목격자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말이 계속 달라지는 목격자 A씨의 행동에 사람들은 의심을 더하는 상황인데요. 한편 친구 A씨는 기억도 하지 못하는 A씨를 누군가 깨운 것을 미리 알고 있던 사촌형의 글과 목격자의 관계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한편 A씨의 부모는 손정민 씨가 걱정될 한강공원에 찾으러 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때 손정민 시부모에게 전화하지 않은 것은 새벽에 전화기가 송구스럽다고 답했는데 요의 손정민 씨 어머니는 제가 가장 놀라고 이해할 수 없는 게 바로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겼는데 A씨 어머니와 늦은 밤이라고 전화 못할 사이가 아니다 라면서 오전 3시 30분에 A씨 전화를 받았으면 저에게 전화를 객원하고도 남을 사이라고 의문을 제기한 상태입니다.